자, 여러분들 그 110쪽에 8강 트랜지스터와 축전기가 있는데 트랜지스터 강의를 물리학 2 EBS 강사 장인수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그다음 여러분 이제 두 번째 파일에서 선생님이 교과서를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 잘 들으세요. 자, 반갑습니다. 수능특강 물리학2 장인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 29번째 시간이고요. 트랜지스터와 축전기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새로운 단원으로 왔는데요. 오늘 배울 내용은 2단원 전자기장 중에서 조금 어려운 내용이고요. 양도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지난 교육과정에서는 축전기만 있었었는데 이번에 물리 1에서 트랜지스터가 건너왔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공부하시되 교육부에서 발표한 성취 기준을 정확하게 알고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보겠습니다. 자, 트랜지스터 같은 경우에는 지난 교육과정에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나왔어요. 그냥 종류, 또 뭐 이미터나 베이스, 컬렉터의 어떤 의미나 개념을 이해하는 정도, 그리고 전류의 증폭이나 이런 트랜지스터의 몇 가지 작용만 알면 좋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트랜지스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인 증폭 원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트랜지스터의 구조나 그 안에 있는 용어 정리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되어 있어야겠죠. 그죠? 거기에다가 저항을 이용해서 바이어스 전압을 정할 수 있다. 계산할 수 있다. 구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여기 있는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이 이번에 새로 들어온 내용입니다. 이제 앞으로 평가원 모의평가를 어떻게 이제 출제하냐에 따라서 좀 향방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우리 이미 나와 있는 5종의 교과서 그리고 우리 수능특강 교재에 관련된 그런 문제들 함께 좀 보면서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중요하고 또 어려운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2번 이제 축전기예요. 축전기는 에너지를 저장하는 장치입니다. 그 에너지를 저장할 때 어떤 원리로 하는지 그 원리를 알려면 축전기와 관련된 다양한 내용들 함께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사용하는 예까지 우리 함께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들이 굉장히 양도 많고 좀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트랜지스터입니다. 트랜지스터의 종류와 표현이라고 해서 왼쪽에 보면 PNP형 트랜지스터 먼저 좀 소개를 해놨습니다. 여러분 트랜지스터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이렇게 얇은 N극의 N형 반도체에다가 양쪽에 P형 반도체를 접합시켜서 2대1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죠? 여기 있는 P형 반도체는 양공이 전하 나르게입니다. 그리고 N형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전자가 전하 나르게죠. 왼쪽에 이쪽에 있는 P형과 이쪽에 있는 N형을 이렇게 V1의 전압을 걸어요. V1의 전압을 걸면 플러스 P형, 그죠? 마이너스 N형, 순방향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류가 흐르겠죠. 그리고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전류가 흐르게 되는 이유는 이쪽 P형에 있는 양공과 이쪽 N형에 있는 전자들이 접합면으로 이동하면서 결합하면서 이제 우리 전류를 만들잖아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이쪽에는 N형이 굉장히 얇다 보니까 전자가 몇 개 안 돼요. 그런데 이쪽에 있는 P형은 두껍다 보니까 이 안에 있는 양공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전자는 적은데 여기 있는 양공은 많아서 전자와 결합하지 못하고 남는 양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남는 양공들을 이쪽으로 점핑, 건너오게 하기 위해서 오른쪽에 다음과 같이 전압을 V2로 겁니다. 이때 V2는요, 여기 있는 N형과 P형의 역방향으로 전압을 걸죠. 그죠? 이쪽에 있는 이 마이너스에 있는 전자들이 이쪽으로 가면서 이쪽에서 건너온 양공과 함께 결합하면서 전류가 잘 흐르게 됩니다. 자, 우리 굉장히 중요한 트랜지스터의 용어 중에 하나가 여기 있는 가운데 얇은 거 있죠. 그죠? 그 얇은 걸 우리 베이스라고 부릅니다. 베이스. 그 베이스와 순방향으로 연결된 반도체를 이미터, 여기 있는 접합부를 이미터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베이스와 역방향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 부분의 접합부를 우리 컬렉터라고 부릅니다. 이미터는
방출한다는 뜻이에요. 양공이 막 방출되고 있고요. 컬렉터 수집합니다. 이쪽 건너온 양공을 수집하는 컬렉터. 베이스는 그 밑에 이제 깔고 있는 어떤 느낌. 그런 식으로 해서 이미터와 베이스 컬렉터를 알 수 있어야 하고요. 그림을 보시면 여기 있는 요 전류. 요 전류가 방향이 둘 다 아랫 방향이에요. 얘만 지금 방향이 반대예요. 그죠? 방향이 하나가 반대인 요 부분이 바로 이미터다. 이렇게 기억을 해도 괜찮습니다. 보통은 이미터로 흐르는 전류 IE, 베이스로 흐르는 전류 IB, 컬렉터로 흐르는 전류 IC라고 부르는데 지금 여기 나온 IB와 여기 나온 IC가 합쳐져서 IE가 되기 때문에 IE는 IB 플러스 IC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때로는 문제에서는 여기를 I1, I2, I3라고 낼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이것이 2m로 흐르는 전류구나, 베이스에 흐르는 전류구나, 또 컬렉터에 흐르는 전류구나 라는 내용들 알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나 지금 같은 이런 트랜지스터의 그림을 기호로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이 기호도 완벽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이쪽에 2m, 베이스, 컬렉터를 화살표 하나로 뭐든지 다 끝냅니다. 이쪽이 2m. 화살표 전류의 방향입니다. 들어가는 방향. 그 여기 있는 요게 바로 베이스고 요게 컬렉터예요. 느낌이 어떤 느낌? 잘 보세요. 2m에서 전류가 가면 그것이 베이스와 컬렉터로 이렇게 나뉩니다. 2m로 가던 전류가 베이스와 컬렉터로. 2m에서 가던 전류가 베이스와 컬렉터 나뉘어서 다시 합쳐집니다. 이 관계까지 잘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트랜지스터 종류는 하나가 더 있죠. 그죠? 하나가 왼쪽에 있는 PNP 말고 NPN형이 있습니다. 이때 요 가운데 있는 이 P형이 베이스의 역할을 하죠. 그죠? 그 베이스의 역할을 하면서 이쪽에 순방향으로 연결된 그리고 전류를 지금은 이 방향으로 흐르겠죠. 그죠? 전류가 이 방향으로 흐르겠죠. 이런 식으로 전류를 만드는 요게 바로 2m입니다. 요 접합부가 2m고요. 순방향이니까 베이스의 순방향 접합부 2m. 그다음 베이스의 역방향으로 걸어준 여기는 N형인데 플러스 P형인데 마이너스가 연결됐죠. 그죠? 역방향이에요. 그래도 전류가 흐릅니다. 여기가 바로 컬렉터 이렇게. 지금 이 경우에는요. 여기에 있는 전자하고 여기에 있는 양공이 접합부로 이동하는데 이번에는 아까랑 반대죠. 양공은 부족한데 전자가 많이 남아 돌아요. 결합하지 못한 전자가. 그것을 이쪽으로 점핑시켜서 보내려고 여기 있는 플러스로 역방향을 만들어줍니다. 이때도 여기 흐르는 전류 IE, 여기 흐르는 전류 IB, 여기 흐르는 전류 IC라고 하면 보세요. 여기 있는 요거랑 전류 방향이 어때요? 같죠, 그죠? 그리고 나머지 하나 다른 거. 요게 바로 2m 전류예요. 그리고 그 접합부가 2m입니다. 이렇게 찾아도 괜찮아요. 그림은 지금 이렇게 얌전히 이런 식으로 나오지만은 않습니다. 문제가 좀 어렵게 되면 좀 그림이 복잡해지거든요. 그 복잡한 그림을 찾아 나가는 방법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자, 이때도 2m의 전류와 베이스 전류 그리고 컬렉터의 전류의 관계 잘 보시고요. 왼쪽에 있는 부분 똑같아요. 그 다음 여기 있는 NPN형도 기호를 쓸 때 이런 식으로 기호를 만드는데 이때는요. 기호를 만들 때 화살표를 이 방향으로 보냅니다. 이렇게 여기가 2m고 여기가 베이스 컬렉터입니다. 이때는 왼쪽과 구분 여기서는 전류가 나와서 이렇게 갈라지는 모양 여기서는 두 개가 합쳐져서 이렇게 되는 모양. 그죠? 그 그림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호로도 만들더라라는 것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트랜지스터의 종류, PNP와 NPN, 또 표현하는 방법들, 용어 정리 이런 것들 확인을 했고요. 자, 그 다음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번에는 공통 2m 회로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아까는 이렇게 베이스의 공통이었죠, 그죠? 베이스에. 근데 저렇게 베이스의 공통인 것보다 더 많이 쓰는 것이 있습니다. 나중에 대학 가시면 이런 식으로 2m 공통 회로라고 해서 2m를 공통으로 회로를 쓰는 그런 그림입니다. 자, 요게 뭐예요? 요게 베이스죠, 베이스. 그죠? 베이스. 베이스인데 그 베이스에 여기가 지금 플러스입니다. 그죠? 그럼 여기가 뭐예요? P형이 되겠죠? 그 다음 여기는요, N형이 돼야죠. 여기 N형이 돼야죠. 그러면 여기 있는 요
요 라인은 순방향 연결. 맞죠? 그러면 여기는 베이스. 이쪽이 베이스면 여기는 2m가 됩니다. 그래서 2m를 같이 공통으로 쓰는 회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순방향으로는 베이스와 2m를 만들었는데 그럼 나머지 하나가 바로 여기 있는 요 N형이고 요 접합부가 바로 컬렉터일 텐데 그 컬렉터는 베이스랑 무슨 방향으로? 역방향이잖아요. 그죠? 자, 잘 보세요. 베이스 역방향을 어떻게 보냐면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걸어줍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N형이에요. N형인데 플러스가 같죠. 또 여기 베이스가 P형이죠. P형인데 마이너스 역방향입니다. 2m 공통회로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하나는 이렇게 짧은 폐회로에서 또 하나는 컬렉터에서 다음 베이스로 가는 거. 이 전압은 베이스에 걸린 전압이기 때문에 무시하고 여기서 이렇게 넘기는 그런 그림으로 여러분 공통 2m 회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도 지금 요게 베이스 회로고요. 요게 지금 컬렉터 회로예요. 그다음 여기 흐르는 요 전류가 바로 2m 회로인데 그 베이스와 컬렉터가 만나서 2m가 되는 거죠.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여기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가 베이스 전류예요. 맞죠?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바로 2m 전류예요. 컬렉터 전류예요. 2m 전류는 바로 요거예요. 여기 있는 요것만 2m 전류입니다. 그런 식으로 그림 보면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걸 우리 이제 뒤에 2점 테스트나 3점 테스트 문제에 보면 그림을 굉장히 어렵게 줘서 베이스 전류나 컬렉터 전류나 또는 2m 전류를 확인하게 하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여러분 알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얘가 NPN형이죠? NPN형이면 기호로 그릴 때는 이렇게 그립니다. 그죠? 그 다음에 NPN이고 여기가 컬렉터고 여기가 베이스고 여기가 2m이기 때문에 NPN의 경우에는 이렇게 전류가 들어와서 여기로 나오는 합쳐지는 그런 모양으로 기호를 또 그릴 수도 있더라. 저렇게 NPN을 줄 수도 있지만 요 그림을 저기다 집어넣어서 이렇게 줄 수도 있더라 라는 것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PMP인 경우에는 요 극이 반대, 여기도 극이 반대가 되겠죠. 그죠? 전류가 또 다를 것이고 여기 있는 요 기호도 또 다르게 그림이 그릴 텐데 그 부분 여러분 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통 2m 회로입니다. 괜찮죠? 그죠? 되게 어려운 그림이에요. 되게 어려운 그림이지만 쌤이 안내해드린 그 정도 수준 알고 있으면 우리 수능 준비할 때 크게 어려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공통 2m 회로까지 했고요. 다음 이번에는 트랜지스터의 아주 중요한 작동 중 하나인 스위칭 작용이에요. 스위칭. 여러분 스위칭하면 우리 집에 있는 그 등을 뭐 형광등이면 형광등, 여러분 집에 뭐 LED 등 있으면 LED 등 스위치 껐다 켰다 껐다 켰다 온 오프 바로 스위칭이에요. 스위칭. 자, 이쪽에 PMP 반도체 트랜지스터가 있고요. 이쪽에 2m 베이스 컬렉터 우리 베이스 공통 회로입니다. 지금 보면 스위치를 열어요. 이 스위치를 열면 여기에 전류 흐르지 않죠? 여기도 흐르지 않죠? 이쪽에 전류가 안 흐르면 여기 컬렉터에도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전류는 바로 베이스 전류예요. 베이스 전류. 베이스에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여기에도 흐르지 않고 여기에도 흐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베이스에 전류가 흐르지 않고 그러면 이때 모든 전류계에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전류 흐르지 않아요? 우리 전류가 흐르지 않는 걸 0이라고 합시다. 0. 밑에 스위치를 닫았어요. 스위치를 닫아서 여기에 전류가 흐르게 만들면 여기에도 전류가 다 흐른다. 스위치를 닫으면 모든 전류계에 전류가 흐른다. 이때를 우리 1이라 합니다. 0, 1. 디지털 기호죠. 그죠? 그래서 이 트랜지스터의 스위칭 작용은 베이스의 전류를 흐르게 안 흐르게 하면서 1, 0, 0, 1, 0, 1 이런 식으로 우리 전자제품 속에 저게 다 들어있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스위치를 껐다 켰다 이게 아니라 온, 오프가 가능할 수 있게끔 우리 뭐 오프를 0, 온을 1 이란다면 그렇게 1, 0, 1, 0의 디지털 신호를 만들어낼 수 있고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활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스위칭 작용. 스위칭 작용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트랜지스터의 또 하나의 작용은 바로 증폭 작용입니다.
스위칭 작용도 중요하고 증폭 작용도 중요해요. 아까 봤던 그림 똑같은 그림이죠, 그죠? 트랜지스터는 컬렉터 전류 IC가 베이스 전류 IB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IC는 베타 IB, IC는 베타 IB. 이때 여기 있는 베타는요 전류의 증폭률이라 불러요. 전류의 증폭률. 예를 들어서 저 베타 값을 100이라고 합시다. 100. 베타 값이 100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IB가 있고 IC가 있는데 IB가 여기가 1A입니다. 1A인데 그 1A의 100배니까 여기 얼마예요? 여긴 100A네요. 그죠? 전류의 증폭률.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1A를 얼마로? 예를 들어서 2A로 증가시켰어요. 그러면 전류 증폭률이 100이니까 여기에 100을 곱해야죠. 그럼 얼마입니까? 여기는 200A가 되겠죠. 자, 중요합니다. 자, 여기 있는 요 베이스 전류를 에게 단지 플러스 1A만큼 증가를 시켰는데 여기에 있는 컬렉터 전류는 얼마가 증가했어요? 그죠? 무려 100A가 증가했죠. 그죠? 그게 아주 작은 미세한 베이스의 전류의 증가가 엄청나게 큰 컬렉터의 변화로 온다. 그걸 우리가 증폭 작용이라고 부릅니다. 인풋은 조금밖에 안 했는데 아웃풋이 엄청나게 나오기 때문에 이 트랜지스터의 아주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증폭작용이고 그 증폭작용이 여러분이 집에서 보는 TV, 라디오, 그죠? 뭐 컴퓨터, 모든 가전제품에 다 들어서 저렇게 증폭작용의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에도 저 트랜지스터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죠. 그래서 스위칭 작용과 증폭작용의 개념, 그 다음에 증폭작용 같은 경우에는 요 공식과 전류 증폭률이 뭘 의미하는지를 가지고서 이 증폭작용의 개념을 또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괜찮나요? 자, 잘 한번 정리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교재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 물리학 1에서 2학년 때나 이렇게 배웠던 내용들인데요. 그 부분을 잠깐 좀 설명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공핍 영역이라고도 부르고요. 또는 결핍 영역이라고 불러요. 영어로는 deflection region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게 요 deflection이라는 단어가 고갈. 뭐예요, 고갈? 자원이 고갈돼요. 그죠? 그러니까 자원이 점점점 뭐 없어진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근데 그걸 우리 대학교 책에서는 거의 대부분 공핍 영역이라고 많이 쓰고요. 한국 물리학회에서는 결핍 영역으로 쓰라고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예전부터 쓰던 용어가 공핍이라는 일본식 표현이기 때문에 지금도 대학 교수님들은 공핍 영역, 공핍 영역 많이 부르시는데 한국 물리학회에서는 결핍 영역이라고 우리가 정했으니까 저걸로 우리 정리를 할게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왼쪽에 P형 반도체가 있고 오른쪽에 N형 반도체가 있어요. P형 반도체에는 양공이 있죠. N형 반도체는 전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접합을 시킬 거예요. 둘을 접합한다고요. 둘을 접합했더니 요 접합부 주변에는 이쪽에 있는 양공과 이쪽에 있는 전자들이 요 전자들과 여기 있는 양공들이 결합을 해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은 마이너스로 이쪽에는 플러스로 전기장을 띤 영역이 생기죠. 그죠? 바로 요 영역을 결핍 영역이라고 부릅니다. 이쪽은 양공과 전자 여기도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골고루 잘 퍼져 있는데 여기 부분 접합된 부분에서는 결핍돼 있단 말이죠. 한쪽은 양공이 없고 한쪽은 전자가 없고. 그죠? 그 대신에 여기에는 마이너스 전기장을 여기에는 플러스 전기장을 만들어서 이때 결핍 영역에는 전기장이 형성되는데 바로 이게 전위차를 만듭니다. 플러스는 높은 곳, 마이너스는 낮은 곳. 그죠? 그 전위차가 만들어져서 전자가 진행할 때 거대한 장벽이 돼요. 건너갈 수 없게끔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전자가 지나가려면 이 장벽만큼의 전위차를 뛰어넘어야 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실리콘 같은 경우에 상온 25도씨에서 0.7V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리학2 교과서나 문제집이나 이런 데 보면 0.7V가 굉장히 유난히 많이 쓰이고 되게 중요하게 다뤄지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이 장벽 전이차 때문이에요. 결국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베이스하고 이미터와 컬렉터 사이에서 요 이미터와 베이스 사이에 장벽 전이차가 있고 여기 있는 컬렉터와 베이스 사이에도 장벽 전이차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여기 있는 이미터와 베이스의 장벽 전이차예요. 왜냐하면 베이스의 전류만 흐르게 하면 컬렉터에는 전류는 자연스럽게 가거든요. 그죠? 그래서 0.7V를 이겨가는 그런 장벽 전이차를 생각하고 전압을 걸어줘야 합니다. 우리 그런 전압을 이 시간 배우는 내용 중에 가장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바로 바이어스 전압이라고 해요. 바이어스 전압. 바이어스 전압은 우리말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포털 같은 데서 바이어스라고 치면 여러 가지 그냥 뜻만 나올 뿐이지 우리말로 번역된 게 없습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가 타고 다니는 버스가 뭐 우리말이 있나요? 그냥 버스는 버스잖아요. 버스는 버스인데도 여러분이 매번 보고 만져보고 타보고 교통카드 찍어보고 하루에도 몇십 번씩 보다 보니까 버스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듯이 여기 있는 바이어스 전압을 굳이 우리말로 바꿀 필요 없이 그런 걸 바이어스 전압이라고 하는구나라는 개념, 의미 이런 것만 받아들이면 됩니다. 버스는 버스일 뿐, 또 바이어스는 바이어스일 뿐. 아까 말씀드렸죠. 바이어스 전압은요, 이런 트랜지스터에 이미터와 베이스 또는 컬렉터와 베이스 사이에 특정한 전압을 걸어주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원활하게 트랜지스터를 작동할 수 있게 이미터나 베이스 또는 컬렉터와 베이스 사이에 걸어주는 전압을 바이어스 전압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 아까 성취 기준 봤던 것처럼 저 바이어스 전압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교과서 5종류의 교과서에는 모두 다 학습 목표에 바이어스 전압을 구할 수 있다, 정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 들어있어서 아마 이 부분이 모르긴 몰라도 6월 모평 또는 9월 모평 수능에 아주 중요하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먼저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과서 있죠, 그죠? 교과서에 있는 저 부분 내용들 한번 풀어보시고 그 뒤에 보면 단원 종합 문제 뭐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다음에 우리 EBS 교재에 있는 저 문제 또 함께 풀어보고 이제 4월 달부터 전국 학평을 볼 거 아닙니까? 그 학평 보면서 또는 모의평가 보면서 좀 감각을 익히도록 합시다. 지금은 쌤하고 같이 개념을 좀 잡고 가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왼쪽 그림입니다. 우리 교재에 있는 그림이니까 교재 보시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왼쪽 그림은 바이어스 전압을 걸지 않았답니다. 바이어스 전압을 이쪽에 걸지 않았어요. 자, 여기에 있는 이 트랜지스터가 뭔진 몰라요. 그냥 가만히 나는 트랜지스터 가만히 있는데 외부에서 신호가 들어왔어요. 가장 신호가 들어오기 좋은 게 안테나예요, 안테나. 안테나는 딱 가지고 있으면 그 안테나로 여러 가지 전자이파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전자이파는 저렇게 교류 형태의 신호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 외부에서 어떤 신호가 입력이 됐어요. 근데 바이어스 전압을 걸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쪽에 있는 이 신호 자체가 여기 있는 베이스의 전류를 만드는데 바이어스 전압이 걸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요 위에 있는 요 플러스 부분, 플러스 신호 부분은 여기에서 스위칭 작용으로 온 상태예요. 여기에 출력이 됩니다. 전류가 흘러요. 하지만 여기 있는 이미터와 베이스는 반도체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쪽에 있는 마이너스 부분은 출력되지 않는 얘기죠. 당연하죠. 플러스가 출력이 됐으면 마이너스는 안 되니까요. 여러분 P형과 N형을 접합시킨 다이오드 같은 경우에 한쪽 방에 여러분 전류가 흐르지 양쪽으로 가지 않는 것처럼 외부에서 입력된 신호가 있었는데 그 중에 플러스가 출력됐다면 당연히 마이너스는 출력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오른쪽 이번에는 바이어스 전압을 걸었어요. 자, 외부에서 들어온 입력 신호가 예를 들면 이렇게 우리 그 외부에서 온 입력 신호의 전압을 진폭이 0.1V 할게요.
0.1V. 그럼 여기가 0이고 여기는 0.1V. 오른쪽에 쓸게요. 0.1V. 여기는요. 마이너스 0.1V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0보다 작은 마이너스 0이 지금 출력이 안 된 거죠. 바이오스 전압을 걸지 않았을 때는. 그때 바이오스 전압을 걸어요. 예를 들어서 1V짜리 겁니다. 1V짜리. 그러면 마치 지금 여기가 Y축, X축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바이오스 전압을 걸게 되면 여기 있는 이 신호를 위로 쭉 올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X축을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가 0.1부터 마이너스 0.1까지였죠. 거기에 1을 더해줍니다. 그러면 오른쪽 그림처럼 자 여기는 이렇게 있어서 여기가 1V고요. 위에는 1.1V, 아래는 0.9V라서 이번에는 전부 다 플러스 신호가 되죠. 전부 다 플러스 신호가 됐으니 여기 있는 신호가 이렇게 모두 다 출력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때 원래 입력되는 신호보다 훨씬 더 증폭된 신호입니다. 물론 파형은 그대로 유지한 채 증폭만 됐고 그 다음에 모두 다 출력이 될 수 있는 그런 신호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 그것을 바이오스 전압이 걸지 않았을 때와 걸었을 때를 비교하면서 여러분 정리해 둘 수 있어야 돼요. 어렵죠, 그죠? 어렵지만 넘어야 할 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여러 차례 반복하시고 꼼꼼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공부해 보고요. 자, 그러면 우리 바이오스 전압까지 정리가 됐습니다. 이번에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자, 전압 분할로 바이오스 전압 결정하기입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VCC라고 해놨는데 컬렉터의 외부에 컬렉터 단자의 외부 쪽에 컬렉터 단자의 외부에 걸어준 전압을 VCC라고 보통 많이 써요. 근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전압이 그죠? 전압이 얘밖에 없어요. 원래는 베이스에 걸어준 전압 VBB라고도 많이 부르고요. 또 컬렉터에 걸어준 전압 VCC라고 부르는데 지금은 뭐 이것도 없고 얘만 있어요. 얘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류가 흐른단 말이죠. 그런 경우는 여기 있는 이 컬렉터 단자나 베이스 단자나 이미터 단자에 모두 다 전압을 제공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전압을 양쪽에 분할 이렇게 나눠주는 겁니다. 나눠주는 거. 그래서 이쪽에 흐르는 전류 IC, 여기 있는 저항 외부 저항을 RC 컬렉터 단자 쪽에 있으니까요. 그리고 여기 컬렉터 단자의 전위를 VC라고 해주면 사실은 VCC에서 가다가 요만큼 에너지를 쓰고 남은 게 이거거든요. 그래서 전위차 VCC 빼기 여기 VC만큼이 R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때 저항 RC를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죠. 뭐 이런 식으로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보면 지금 VE 2m의 단자 전압은 여기 있는 요 전류와 저항의 관계, 예를 들면 VE는 R이죠. 왜냐하면 여기서 요만큼 쓰고 남은 V2를 가지고 여기서 다 써야 하니까. 그죠? 지금 볼 때 이렇게 해서 여기서 한 번 다운, 여기서 두 번 다운 0이니까 전위가 0이 돼야 되니까 이런 관계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보통은 일반적으로 여기에 있는 요 베이스에 흐르는 전류는 굉장히 작아요. 엄청나게 작아서 여기 있는 요 컬렉터에 흐르는 전류나 또는 이미터에 흐르는 전류보다 훨씬 더 작은 전류값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보통은 이렇게도 많이 씁니다. 여기 있는 요 2m 전류를 거의 비슷하다. 뭐랑? 컬렉터 전류와 거의 비슷하다라고 해서 우리 교재에도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교재에 있는 건 이렇게 분수꼴로 나와 있죠. R2는 I 2분의 VE 근사값 IC분의 VE라고 되어 있는 게 바로 이제 그런 내용들이다라는 겁니다. 여기 있는 전압을 분할해서 하나의 전압으로 바이오스 전압을 걸어서 트랜지스터가 작동할 수 있게끔 만든 전압이다라는 뜻이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우리 트랜지스터 내용들 정리 끝냈고요. 다음.
자, 116쪽에 트랜지스터에 관계된 문제가 1번, 2번, 3번, 4번 네 문제가 있고요. 또 그 다음에 3점짜리 문제가 약 두세 문제 있어요. 그 문제 풀이까지 보고 다음 파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쪽에 있는 1번부터 문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지금 세 명의 친구가 P형, N형 또 P형 반도체 접합해 만든 전기 소자 X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여러분, PNP니까 뭐예요? 트랜지스터죠, 그죠? A 맞았고요. B, 컬렉터에 입력되는 신호에 의해 베이스에서 출력되는 신호의 세기가 변해 반대로 말했습니다. 원래 작은 베이스의 변화로 큰 컬렉터의 전류를 만드는 게 트랜지스터의 증폭작용 아닙니까? B는 틀렸고요. 그 다음 C, 스위칭 작용할 수 있어. 뭐 스위칭 작용과 증폭작용은 트랜지스터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니까요. C 맞았고요. A와 C 맞는 3번이 정답입니다. 자, 다음 2번 또 가겠습니다. 자, 2번. 트랜지스터의 전원장치 1, 2를 연결한 것이다. 그 다음에 I1, 2, 3 전류가 흐른다. X는 P나 또는 N형 중 반도체 하나다. 그리고 동그라미 기억은 전극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그 중에 가장 간단한 거, 같은 전류가 있는 거는 베이스나 컬렉터 중 하나고요. 그들과 반대 방향인 전류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2m입니다. 여기가 2m 단자예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2m 단자, 그 다음에 여기가 베이스, 여기가 컬렉터. 이런 식으로 써도 되고요. 아니면 지금 여기 있는 요 작은 다른 것보다 폭이 좁은 요게 베이스거든요. 그죠? 그 베이스인데 전류가 흐른단 말이에요. 전류가.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여긴 플러스를 연결했어요. 그러면 이쪽은 베이스와 전류를 흐르게 만드는 이 부분이 바로 순방향 연결되어 있을 텐데 그 순방 연결되어 있는 부분에 마이너스니까 여기가 N, 플러스니까 여기가 P, 그럼 여기도 N이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 순방 연결되어 있는 이쪽을 2m, 이쪽을 컬렉터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딱 보면 전류 방향 두 개 같고 하나 다른 게 보여요. 그 다른 쪽이 2m입니다. 2m는 순방향, 그 다음 컬렉터는 역방향 이렇게 연결돼야 되죠. 역방향이니까 P에다가 요건 마이너스,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가 되면 됩니다. 자, 기억. X는 P형이냐? X는 P형 맞았고요. 그 다음 I1과 I3의 관계를 묻고 있군요. I1은 I2와 I3가 만난 거예요. 그죠? 따라서 I3보다 더 큽니다. 맞았고요. 동그라미 기억은 마이너스냐? 이것도 맞았습니다. 모두 맞는 5번이 정답입니다.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겠죠. 자, 다음 또 우리 3번 가겠습니다. 자, 3번. 불순물 반도체 XY를 접합하여 만든 트랜지스터, 그 다음에 전기신호 증폭하는 걸 나타낸 것이다. 화살표 I1, 2, 3가 있다. A는 X에 연결된 단자다. 뭐 2m인지 컬렉터인지 뭐 이렇게 찾는 거죠. 옳은 것을 골라라. 자,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 XY, X가 그 반도체의 조합 아닙니까? 그러면 트랜지스터란 말이죠. 그러면 딱 보면 우리 아까 풀었던 것처럼 요거랑 요거는 전류 방향이 어때요? 똑같죠? 요게 반대예요. 그럼 여기는 2m라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구한다. 여기는 베이스, 여기 컬렉터. 이렇게. 그러면 2m는 순방향으로 베이스와 연결되어 있으니까 여기 플러스니까 여기 P, 마이너스가 N, 이렇게 NPN형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기억, X는 N형 반도체다. 맞았고, 니은 A는 2m 단자다. 맞았고, 디귿 I1, 2, 3의 관계가 다음과 같다? 아니에요. 2m를 요거 두 개가 더해서 만들어줘야죠. 따라서 I1 플러스. 맞았네요. I2가 I3. 아, 그러네요. 요거 또 맞았네요. 모두 맞는 5번이 정답입니다. 충분히 풀 수 있죠. 그죠? 이런 문제는 지난 교육 과정에서도 나왔던 그런 유형들이기 때문에 아마 새로 교과서가 바뀌고 교육 과정이 바뀌어서 이렇게까지 쉬운, 그리고 지난 교육 과정스러운 문제보다는 좀 약간 참신한 그런 문제를 더 원할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4번 같은 문제입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자, 4번. 그림만 봐도 엄청나게 어렵고 복잡해 보이죠. 그죠? 이런 식으로 아마 출제되면 진짜 새로운 교육 과정에서 참신하게 신유형으로 문제가 나온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문제 한번 볼게요. PN 접합 다이오드와 요게 지금 다이오드입니다.
다이오드를 알려면 물리학 1에서 배웠던 다이오드를 일단 알고 와야 돼요. 그죠? 그래서 다이오드에 대한 내용들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트랜지스터다. 그걸 연결한 회로고 전류계 1과 전류계 2에는 모두 전류가 흐른답니다.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는 여기 있는 트랜지스터도 그렇고 다 바이어스 전압이 걸려있는 그런 상태죠. 트랜지스터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자, 동그라미 기억은 X, 이쪽에는 X와 연결된 단자다. 저게 이제 이미터인지 베이스인지 컬렉터인지 찾아낼 수 있어야죠. 이에 대한 설명이 좀 옳은 것은 그랬거든요. 자, 전류가 흐른답니다. 전류가 흐르는데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얘가 전류가 이렇게 가야죠. 전류가 이렇게 가야죠. 전류 이렇게 가야죠. 이런 식으로. 전류가 이렇게 가야죠. 이런 식으로 가야 됩니다. 여기가 마이너스예요. 근데 전류가 흘렀어요.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연결된 Y 반도체는 바로 N형 반도체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P형 반도체죠. 그래야 전류가 흐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저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은 물리학 1에서 배운 다이오드 공부하고 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X랑 Y가 P인지 N인지를 찾은 다음에 여기다가 P, N, P를 집어넣게 되면 가운데 있는 여기 있는 Y는 무조건 베이스예요. 그죠? 무조건 베이스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요 P가 플러스에 연결되어 있는 바로 요 회로가 순방향 연결이란 말이에요. 그죠? 순방향 연결이니까 여기는 뭐예요? 2m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여기가 컬렉터가 될 것이고 컬렉터는 역방향이니까 가볼게요. P가 마이너스에 연결돼야 됩니다. 맞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그 뭐예요? 베이스는 이렇게 삥 돌아서 연결되는 거죠. 그래도 여기는 이 전지랑은 상관없이 플러스가 N형에 연결돼 있으니까 역방향. 맞죠? 그죠? 이렇게. 결국에 이거는 여기 있는 요 2m 공통회로입니다. 2m 공통회로.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베이스 전류고요. 여기부터 요게 컬렉터 전류고요. IC 컬렉터 전류. 그다음 여기부터 여기까지 요게 바로 베이스 전류 IP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요게 바로 I 2m 전류입니다.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전류계 1은 IC의 전류가 흐르는 거고요. 전류계 2에는 베이스 전류가 흐르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해두고 이제 보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 X는 P형 반도체냐 맞았고요. 니은 동그라미 기억은 컬렉터가 아니라 이미터였죠. 다음 디귿. 전류의 세기는 전류계 1이 전류계 2에서보다 크다. 전류의 세기는 어디가 더 커야 됩니까? 바로 컬렉터 전류가 커야죠. 따라서 전류계 1이 더 크다. 전류계 1에서가 2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옳은 보기입니다. 기억 디귿 맞는 정답 3번이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상당히 괜찮죠, 그죠? 그리고 이런 유형의 문제의 그림을 해석하고 이해했다는 것은 트랜지스터에 대한 회로를 이해했다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잘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4번 이 정도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자, 반갑습니다. 수능 특강 물리학 2 장했습니다. 이번 시간 트랜지스터와 축전기 마지막 시간이고요. 남아있는 3점 테스트 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교재 119페이지에 있는 1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자, 세 개의 반도체 A, B, C 이제 가렸죠, 그죠? 뭐가 P형이고 뭐가 N형인지 안 알려줬습니다. A, B, C를 이용해서 만든 트랜지스터가 있고 또 이제 저항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전원 장치가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 좀 옳은 것을 골라라라고 하고는 아래쪽에 이제 보기가 있는데 일단은 저 위에 있는 A, B, C를 우리가 먼저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죠? 보면 이쪽에 전류가 흘러요. 분명히 여기가 2m고 여기가 베이스라고 나와 있단 말이죠. 여기는 순방향입니다. 순방향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것이고 플러스에서 전류가 갑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들어가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플러스에 연결되어 있는 A가 뭐예요? 요게 바로 P형 반도체면 되죠. 그리고 마이너스 연결되어 있는 요게 N형이고 그럼 요게 P형이고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베이스와 컬렉터가 역방향이니까 역방향. 자, N이면 여기는 플러스. 그죠? P면 마이너스가 되어야 역방향이죠. 그런 식으로 우리 다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베이스로 흐르는 전류와 컬렉터로 흐르는 전류가 같은 방향, 그리고 이미터만 반대 방향으로 우리 이미터 찾아내는 것도 연습을 했었죠. 자, 옳은 거 한번 골라봅시다. 기억. V1을 조절해서 스위칭 작용. 여러분 스위칭 작용이 뭐죠? 여기는 베이스에 흐르는 전류가 흐르면 모두 다 흐르고 베이스에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다 흐르지 않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여기 있는 이 전원장치 베이스에 걸리는 전류를 조절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V1을 조절해서 스위칭 작용을 할 수 있다. 맞는 말이죠. 니은 A가 뭐예요? P형 반도체예요. P형 반도체는 양공이 전하 나르게니까 양공에 의해 전류가 흐른다. 맞는 내용이죠. 다음 디귿. 전류 증폭률 베타라고 쓰죠. 베타는요. IB분의 IC예요. 여기 A가 아닌 거죠. 여기는 보면 지금 A, B, C라고 했는데 요게 지금 2m 전류고요. 요게 베이스 전류고 요게 컬렉터 전류 아닙니까? 따라서 전류 증폭률은 IB분의 IC니까 IB분의 IC라고 해서 요게 I 스몰 b분의 I 스몰 c라고 우리 문제 나오는 걸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디귿만 틀렸고요. 기억님 맞는 정답 4번이 되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간단하게 손쉽게 문제 풀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거나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트랜지스터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알 수 있는 그런 문제니까 한 번만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또 2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우리 교과서 5종 교과서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교과서에 들어있는 내용을 약간 변형한 문제이긴 합니다.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바이어스 전압과 연관된 내용들이 여러분이 굉장히 많이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꼭 표시해 두시고 잘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친구와 함께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읽어가면서 정리하도록 하고 거기는 빈칸이 동그라미 기억 빈칸이 2개 니은이 하나, 디귿이 2개 있는데 그 기억, 니은, 디귿을 다 더한 값이 얼마냐라는 걸 통해서 우리 바이어스 전압에 대한 내용들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림처럼 PNP형 트랜지스터와 저항값이 1000kΩ입니다. 여러분 1000kΩ이니까 여기 있는 요 킬로가 10의 3승이잖아요. 그죠? 계산할 땐 저값도 데리고 다녀야 됩니다. 자, 가변저항과 안테나, 스피커, 전원장치 연결했다. 안테나를 통해 수신된 교류 입력 신호의 전압의 진폭이 0.3V라고 했습니다. 전압의 진폭이 0.3V고 교류 신호라고 했으니 이렇게 교류 신호일 거 아닙니까? 전압.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면 여기가 최대값 0.3V, 최소값 마이너스 0.3V의 이런 진동을 하는 그런 교류 회로다라는 거 우리 알 수 있어 합니다. 괜찮죠? 자, 그렇게 되었다. 2m와 베이스 사이에 전류가 흐르기 위해서는 전압이 최소값 0.7V다. 자, 2m와 베이스 사이에 0.7V 선생님과 함께 배웠던 장벽 전이차입니다. 장벽 전이차고 저 0.7V를 넘어서야 우리가 어떤 신호가 보이는 걸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었다. 자, 바이어스 전압 결정하기. 교류 입력 신호에 의한 전압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거기는 기억에 뭐겠습니까? 그죠? 0.3부터 마이너스 0.3까지죠. 근데 지금 마이너스를 떼서 기억은 0.3이 맞는 말이에요. 그죠? 마이너스 0.3에서 0.3인데 이미 마이너스 부호가 동그라미 기억 밖에 있으니까 거기는 기억에는 0.3만 들어갈 겁니다. 됐죠? 자, 두 번째. 교류 입력 신호 전압에 의해 베이스에 흐르는 전류는 뭐에 의해서? 교류 입력 신호에 의해서 베이스에 흐르는 전류는 이라고 했으니까 공식 V는 IR 써주면 되고요. 그때 I는 R분의 V니까 여기다 이제 R 얼마 쓰면 됩니까? 1000. 그리고 여기 보면
킬로가 있으니까 10의 3승. 그리고 V가 0.3V죠. 그죠? 이렇게 계산해 주면 요게 10의 6승이에요. 10의 6승이니까 0.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 되죠. 그죠? 10의 마이너스 6승 되고 그다음에 요게 암페어 전류니까요. 요게 마이크로. 그러니까 0.3 마이크로 암페어. 따라서 니은 0.3 나오는 거 우리 알 수 있습니다. 다음 2m와 베이스 사이에 전류가 흐르려면 최소 0.7V의 전압이 필요하므로 베이스에는 최소 BDD 볼트까지 걸어줘야 한다. 여러분 디귿에 보시면 0.7V의 2m와 베이스 사이에 최소 전압이 필요하다 했으니까 베이스에는 최소 0.7과 지금 나와 있는 0.3을 더한 1V가 그죠? 1V가 거기에 걸어줘야 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디귿에 해당되는 내용 아닙니까? 따라서 바이오스 전압의 최소 크기는 거기 똑같이 1V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기억, 니은, 디귿을 다 더해주게 되면 1.6V가 나오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문제를 풀어주면 되죠. 사실 이 문제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하나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특별히 별달아드린 이유는 새롭게 교육관이 바뀌면서 들어온 그런 유형이기 때문에 중요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굉장히 복잡한 그림이 나왔습니다. 그림이 복잡한 게 나왔고 우리 일단 먼저 문제를 읽어볼게요. 트랜지스터 또 저항값이 RP, RQ인 저항 스위치 S를 이용한 회로다. 그 다음에 표가 나왔는데 표는 여기 있는 스위치를 저항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RP에 또 하나는 RQ에 연결한 A, B에 연결했을 때 전류계 1, 전류계 2에 흐르는 전류다라는 거죠. 그죠? 자, 얘는 설명 중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어요. 자, 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요거 보이시죠? 베이스, 컬렉터, 이미터. 여기 있는 요 베이스와 이미터 예를 들면 요 회로죠. 이렇게 된 회로는 순방향 회로예요. 순방향 회로. 맞나요? 그러면 순방향이니까 여기 있는 마이너스가 연결돼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는 N입니다. 저 N만 딱 써놓으면 끝났죠. N, P, N형이죠. 그래도 한번 연습해 봅시다. 여기가 N이면 이쪽에 있는 플러스가 P에 연결돼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컬렉터와 베이스가 연결돼야죠. 자, 컬렉터와 베이스가 연결됩니다. 이렇게 길지만 보내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해서 베이스까지 보내는 거죠. 여기는 역방향이어야 하거든요. 그죠? 역방향. 그러면 여기는 플러스가 역시 N형에 연결돼 있고 마이너스가 P형에 연결됐으니까 역방향 맞네요. 그죠? 그런 식으로 NPN형이다 라는 걸 찾아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스위치를 A에 연결했을 때 전류계 1은 I0인데 전류계 2는 10I0예요. 전류계 1은 여기 있어요. 바로 베이스의 전류의 세기를 말하는 거고 전류계 2는 바로 컬렉터의 전류의 세기를 말합니다. 지금 전류 증폭률이 베타 값이 바로 10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럼 여기가 2I0니까 베타 값이 10이므로 얼마? 20I0가 되면 되니까 동그라미 기억은 5I0면 안 되죠. 전류계 1에서는 왜 A 연결했을 때는 I0고 B 연결하면 전류가 2배가 될까요? 왜냐하면 저항이 2배 크니까. 요게 저항이 2배 크니까 RP 대 RQ가 2대 1이니까 이와 같은 관계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기억니은 맞는 정답 3번이 되는 것 확인할 수 있죠. 자, 회로 자체는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았어요.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회로는 굉장히 어려운 회로. 특히나 여러분이 많이 익숙한 트랜지스터는 이렇게 생긴 베이스 공통 회로 아닙니까? 근데 여기는 지금 2m 공통 회로로 문제를 냈어요. 이렇게 내면 굉장히 까다롭고 복잡해 보여요. 그래도 아까 선생님 말씀드린 것처럼 순방향과 역방향으로 우리 트랜지스터 종류 찾는 거라든지 아니면
전류의 어떤 크기나 이런 것들 결정할 때 무엇으로 찾아야 되는지 그런 것까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m 공통회로로 나오면 상당히 까다로운 그런 문제가 되겠죠. 자, 다음 또 우리 4번 가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트랜지스터에 관계된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다 풀어봤고요. 2m 공통 회로가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좀 찾아내기가 힘들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얘기를 몇 번 반복해서 보시면 이제 금방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파일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고, 두 번째 파일에서는 이제 우리 교과서에 관계된 문제들을 정리하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